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시댁, 처가댁에 갔다가 가족 간의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좋은 말만 주고받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최근 한 결혼정보회사의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명절에 가족끼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 5가지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과연 명절에 가족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잘될 라디오를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사위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자고 가라입니다. 전체 응답자 556명 중 남성 응답자의 32%가 이 말을 꼽았습니다. 시댁이든 처가댁이든 자식, 며느리, 사위와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은 부모님들이 자고 가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명절에 이 말이 사위에게는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부담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아무래도 씻는 것, 화장실 가는 문제, 잠자리 등이 집과 같이 않기에 불편한 생활 환경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명절에 여성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 끼 더 먹고 가라입니다. 전체 여성 응답자의 31%가 이 말을 선택했는데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명절 전날 가서 음식을 하고 다음 날은 친정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시댁에도 있었으니 친정에 가서 식구들을 빨리 만나거나 집으로 가서 편히 쉬고 싶은데 한 끼 더 먹고 가라는 말은 그만큼 가사노동을 더 해야 하므로 듣기 싫은 말 1위로 뽑혔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처남이나 처제, 처형 오면 보고 가라와 같이 다른 형제나 가족이 오면 보고 가라는 말이 2위, 음식 좀 싸가라는 말이 3위로 나란히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설날이나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어떤 말이 가장 듣기 싫으신가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다른 가족에게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참 그것이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명절에 가족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 첫 번째, 더 이따 가라입니다. 설문조사에서 가족에게 듣기 싫고 난처한 말을 종합해보면 자고 가라, 한 끼 더 먹고 가라, 음식 싸가라와 같이 내 입장에서만 한 말이 듣기 싫은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위나 며느리, 아들, 딸, 손주를 만나는 일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가까운 가족 사이라도 너무 오랜 시간 있다 보면 누군가는 희생하거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라면 처갓집에서, 시댁에서 며칠씩 먹고 자고 하는 것이 편한지 입장을 바꾸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 일을 아무리 자식, 며느리라도 강요하거나 서운해하는 것은 가족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편하게 대해주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사위나 며느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도 아시고 직장 생활하고 손주 챙기느라 힘든 자식들도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족 관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 두 번째, 살이 왜 이렇게 쪘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에게 외모 지적부터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인데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스타일의 사람의 특징을 보면 가족이니까, 친하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된다고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은 솔직하고 쿨한 스타일이라서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사는 분일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분들 또한 입장을 바꾸어 자신이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요. 가족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가족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 세 번째. 취직은 언제 하니? 경기 침체와 함께 청년들의 취업난 또한 정말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명절에 만난 조카나 손주에게 취직은 언제 하니라는 말은 궁금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본인일 텐데 가족 모임에 참석한 것조차도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취직 못했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말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족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일 뿐 아니라 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는 말없이 마음으로 지지해 주거나 응원하는 눈빛 정도만 보내주어도 취업을 준비하는 가족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 네 번째.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은 안 하니? 사위, 며느리뿐 아니라 결혼 안 한 자식, 조카에게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 안 하냐는 말인데요.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안 하는 비혼주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할 말이 없어서 결혼 안 하냐고 묻는 것은 자식이나 조카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사위 며느리에게 아기는 언제 가지니와 같은 자녀 계획까지 왈가왈부하면 자식들에게는 명절에 모이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계획이 쉽지 않은 불임 부부의 경우에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므로 말보다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길일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 다섯 번째. 정치에 대한 말입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가족이 꼭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시국이 좋지 않아 더욱더 정치에 관한 뉴스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기도 하는데요. 개인마다 정치적 소견이 다른 것은 좋으나 명절이나 설날 같은 때에 모여 정치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말이 옳은 것이고 상대의 말은 틀린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형제 간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정치 얘기를 하다가 형제 간의 몸싸움까지 해서 119까지 신고하는 일도 뉴스 기사를 통해 보게 되는데요.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평상시보다 가정폭력 신고가 5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떤 한 가족은 80대 할아버지와 20대 손자까지 모두 모인 명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TV 뉴스를 켜놓았다가 정치 이야기로 싸움이 번져 그렇지 않아도 자주 못 만나는 조부모와 손주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인 명절에는 되도록이면 정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얼마 전 카카오페이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대학, 취업, 외모, 결혼 등 명절만 되면 듣게 되는 명절 단골 잔소리를 활용해서 잔소리를 담은 잔소리 티셔츠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생애 주기별로 명절이면 잔소리 한마디를 듣게 되는데 그 잔소리의 가격을 매겨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절 잔소리 메뉴판은 7, 8년 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경제의 저성장 속에 입시 경쟁과 취업난은 심화되고 결혼과 출산의 부담이 커진 사회상을 반영한 것인데요. 재미로 만들어진 이 메뉴판들은 매년 업데이트되어지고 가격 인플레이션까지 일어납니다. 생애 주기별 잔소리 메뉴판을 한번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투표하여 만든 잔소리 메뉴판에는 어릴 땐 귀여웠는데라는 말에는 5만 원, 반에서 몇 등 아니라는 말에는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살 좀 빼야겠다는 말에 30만 원, 취업은 언제 할 거냐는 말에는 50만 원이 매겨져 있는데요. 직장인의 경우 연봉이 얼마니라는 말에 20만 원,
결혼 슬슬 해야지라는 말에는 100만 원의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기혼자나 중년의 경우 집밥은 해먹고 다니지라는 말에 30만 원, 애 가질 때 되지 않았니라는 말에는 50만 원, 나아가 둘째는 외동은 외롭대라는 말에는 100만 원의 가격표가, 너 머리가 휑해졌다라는 말에는 500만 원의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머의 소재로 떠도는 명절 가격표라지만 이 가격에는 잔소리를 듣는 사람의 고민을 해결할 비용에 상응하는 가격을 매겨놓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가족 간의 작은 관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그만큼 받는 상처가 크기에 더불어 가족이라지만 사생활 침해이자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요즘 세대의 생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잔소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실시되어 눈길을 끄는데요.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답변으로는 유쾌하게 반응하면서 넘어간다가 전체 응답자 500명 중 24.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말없이 미소를 짓는다. 그냥 못 들은 척한다. 무표정으로 일관한다. 순으로 응답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자식들이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죠. 자식들한테 스트레스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명절에나 다 같이 모이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당연히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생판남이면 물어보지도 않죠. 가족끼리 근황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물어야 할 말과 묻지 말아야 할 말의 정도를 가르는 센스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세대 심리학과의 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잔소리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걱정으로 관심을 나타내고 다정다감한 말보다는 무뚝뚝한 말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잔소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부모 세대는 윗세대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배운 것들을 그대로 행해왔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조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며 중요하다고 느낀 것들을 자식 세대에게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정이 강하게 지배하던 시대를 살아온 부모 세대와는 달리 자식 세대는 가족이라도 자신과 타인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들은 그렇지 않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가족이 맞나? 즐겁고 편안해야 할 명절이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먼저 가족 간에 해야 할 것은 세대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간의 부모의 언어와 자식의 언어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들의 경우 적당히 이야기를 듣고 자리를 피하는 요령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모 세대의 경우 자식 세대의 가치관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하며 걱정과 염려의 말 대신 수고했다, 힘내라는 응원과 격려의 말을 꺼내는 것이 가족 간에 상처 주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명절에 가족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어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나는 가족과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떠올려 보면서 구독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 간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말을 주고 받는 것이 가족 간에 돈독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의 지혜를 댓글로 전해주세요. 이번에는 유독 설 연휴가 길었는데요. 주말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응원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를 꼭 건네보세요. 상처받고 얼었던 관계 속에서 힘들었다면 작은 한마디가 마음을 녹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주말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잘될 라디오의 유익한 콘텐츠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새해에도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